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인구와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의 초강대국. 산업혁명의 발원지로서 근대 자본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 전성기가 지난 지금도 경제, 문화, 군사,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 영국. 그들의 역사는 이제껏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엘리자베스 1세에게 후사가 없었던 만큼 먼 친척이었던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여 스튜어트 왕조를 개창하면서 최초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동군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임스 1세 때 잉글랜드는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제임스타운을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식민 개척 사업에 나섰고, 왕의 종교 탄압을 피해 청교도들이 대거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등 미국 역사에 본격적인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시대착오적 태도로 의회와 대립하면서 왕의 부당한 권력을 제한하려는 시도인 권리청원에 이어 오늘날 청교도 혁명으로 불리는 잉글랜드 내전을 발생시켰는데요. 그렇게 10여 년간 나라가 왕당파와 의회파로 쪼개져 혈투를 벌인 끝에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했고, 국왕 찰스 1세를 처형시킨 크로멜은 영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공화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청교도적 삶을 강조한 공화정은 크로멜 사후 붕괴되었고, 프랑스로 망명했던 찰스 2세에 의해 왕정 복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찰스 2세 사후 그의 동생인 제임스 2세가 즉위했는데, 가톨릭교도였던 그는 수많은 종교 갈등을 야기했고, 결국 대부분 신교도로 구성된 의회는 이후 신교국인 네덜란드로 시집을 간 메리 공주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을 잉글랜드의 새 군주로 추대했는데요. 이를 사전에 눈치챈 제임스 2세가 프랑스로 망명함에 따라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로 등극하게 된 이들은 큰 충돌 없이 잉글랜드로 사실상 무혈 입성하는 이른바 명예혁명을 이루어냈고, 나아가 영국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권리장전을 승인했으니, 이것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개인을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영국의 전세계 최초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메리 2세의 여동생으로 뒤를 이은 앤 여왕 때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두 왕국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이른바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탄생했으며, 앤 여왕이 후사 없이 사망함에 따라 여왕의 아주 먼 친척인 독일 하노버의 선제후 출신의 조지 1세가 왕이 되면서 오늘날의 영국 윈저 왕가의 전신인 하노버 왕조가 개창되었는데요. 그러나 조지 1세는 이미 노령에다 무엇보다 영어를 할 줄 몰랐고, 거듭된 혁명으로 신권이 강해진 영국의 정치적 특성을 인정한 그가 의회 및 수상에게 통치를 위임함으로써 소위 의원내각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이때부터 그 유명한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의 원칙이 확립되게 됩니다. 이전처럼 타고난 혈통의 국왕이 아닌 뛰어난 능력을 갖춘 수상들이 이끌어가게 된 영국은 18세기 계속된 국제전쟁, 그 중에서도 정점을 이룬 7년 전쟁에서 프랑스에 승리하여 인도와 캐나다를 얻는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갖게 되었는데요. 18세기 후반 주 식민지였던 미국을 독립전쟁으로 잃어버리는 등 타격도 있었지만, 19세기 초 이웃나라인 아일랜드를 합병하는 한편 증기를 기반으로 하는 공장제 기계공업을 통해 경제 규모의 증대와 생산력의 향상을 가져온 이른바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술의 대혁신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19세기 중반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뒤 더욱 활발해졌고, 잠시 그들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최대 강적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을 이겨낸 뒤에는 다시 전성기를 달렸고, 선거법 개정 등으로 자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내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은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5대양 6대주에 걸쳐 전세계에 수많은 식민지를 두었으니, 전세계 육지 면적의 4분의 1과 전세계 인구의 6분의 1을 보유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즉 대영제국을 완성해내는 등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엄청난 속도로 산업이 성장하여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독일과 미국이 영국의 산업 규모를 따라잡기 시작했고, 그 정점에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은 마침내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독일의 공세에 영국은 프랑스와 더불어 큰 타격을 입었고, 국제적 지위가 하락하는 속에 전후에는 오랜 기간 독립을 요구해온 아일랜드를 독립시켜주면서 다른 식민지들에서도 독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게 됩니다.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의 위기를 넘어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영국은 윈스턴 처칠 총리의 지휘 아래 유럽에서 유일하게 자국 영토를 지켜낸 한편 미국과의 연합으로 독일 등 추축국들을 항복시키게 되는데요. 전후 세계를 양분한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냉전체제 하에서 영국의 위신은 크게 하락했고, 무엇보다 두 차례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더 이상 제국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영국은 종전 이후 권력을 잡은 노동당 정부 아래 가장 큰 식민지인 인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식민지들의 독립을 승인했고, 제국의
영토는 크게 축소되는데요. 1952년 새로운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한 이후 영국은 잠시간 경제적 번영을 누렸지만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1970년대 후반 오일 쇼크로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무려 IMF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1979년부터 12년간 영국의 국정을 책임진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전성기의 향수를 불러온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하여 큰 대중적 지지를 얻은 한편 경제, 교육, 의료 등의 여러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여 위기에 빠진 영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후 영국은 노동당으로 18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한편 홍콩을 중국에 반환시키면서 대영제국 시대의 공식적인 종말을 고했고 21세기가 개막된 이후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1973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래 제한적으로나마 유럽 대륙과 발걸음을 맞춰왔지만 영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관계와 그로 인한 복지 지출, 막대한 분담금 대비 적은 혜택 등을 이유로 EU를 탈퇴, 즉 브렉시트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무려 70년간 재위하면서 영국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하면서 다이애나비 등과의 관계로 많은 우려와 말썽을 일으킨 찰스 3세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과연 앞으로 영국의 역사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